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이 부르고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모 행사는 그 영령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과 기념곡 지정을 거부한 사실, 그 자체도 문제겠지만 그 사실을 청와대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알리지 않고 3당인 국민의당에게 사전에 먼저 알렸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직접 만나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풀어보죠.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온화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는 상당히 격앙되셨던 거죠? 그럼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예. 그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던 날입니다. 네.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훈처 결정 자체에도 화가 났고 그 사실을 국민의당에만 사전 통보한 청와대에도 화가 났고 이랬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고 거기서 사실상은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론 분열이 없는 방안을 한번 보훈처에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보훈처가 할 일은 그 이모리아 행진곡이라고 하는 추모곡을 부르게 하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보수층을 잘 다독거려라.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그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 장관이 정면으로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차관급 공직자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더군다나 여야 원내대표가 다 모여서 다 직접 듣고 본 그런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분이 어떻게 그거를 제3당한테만 통보해주고 그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몇 시에 전화 받으셨어요? 10시 한 반쯤 전화 오셨어요. 10시 반쯤? 박지원 원내대표는 7시 48분에 받으셨다는데 그러면은 한 3시간쯤 뒤에 받으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전화 왔길래 국민의당하고 잘해보세요. 그랬죠. 왜 그러셨다 그럽니까? 좀 질문 안 해보셨어요? 경황이 없었대요. 경황이 없었. 말이 됩니까? 경황이 없음. 정무수석 하는 일이 야당하고 소통하는 일인데 경황이 없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1당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석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제1당 제가 개인 우상호라면 상관없는데 제1당 원내대표한테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눴던 얘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그렇게 게을리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어떤 야권의 분열이랄까요? 이런 거를 노린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박지원 대표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게 공개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드러나니까 본인 스스로도 아이고 들켰네 이런 거죠 그렇게 된 거라고. 하여튼 어쨌든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일단 그럼 보훈처의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가? 즉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안 된다. 기념곡 지정도 힘들다. 이 내용. 이게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보훈처의? 아니요. 그때 대화를 해보니까 대통령은 이게 좀 국론 분열 소지가 좀 있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던 것 같더라, 부처에서. 근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걸로 박지원 대표와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국론 분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습니다. 이게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원 분열 수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예. 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시니 국내원 분열 사실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좀 줄이는 어떻게 좀 국내원 분열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럼 보훈처가 국내원 분열 없게 잘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도 펄펄 뛰시는 게 아니 대통령과 예. 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사실상의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차관급 공직자가 어겨? 그래서 이제 화를 내신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느낄 만큼 대통령께서는 불러라. 부르게 하자. 재창하게 하자라고 하신 건데 보훈처장이 그 일종의 어떤 뭐 대통령의 명령이랄까요? 어긴 겁니까? 항명입니까?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항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항명이라고 보세요. 네네. 레임덕 온 겁니까? 그럼 대통령은? 아니 뭐 레임덕까지는 모르겠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청와대 지시를 안 받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뭐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보죠. 뭐. 네. 아니 청와대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어겼다. 아니 혹시 그러면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3당 대표 앞에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론 분열을 해소할 없게끔 하려면은 결국 부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합창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걸 보훈처장이 그 의중을 캐치한 건 아닐까요? 한나라 대통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앞에서 뭐 본인의 속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훈처장이 청와대 지시를 안 받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의 확실하다라고까지. 네.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어떻게 야3당이 함께 내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의 지시도 안 받고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공직 생활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일까지 기다려보되 내일 행사장에서 그게 안 되면 뭐 20대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차관급 공직자는 그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그만두셔야죠. 예. 오늘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에서는 재고해달라, 이 결정을 번복해달라라고 이미 보훈처에다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청와대도 나서서 좀 더 강력하게 입장을 바꾸라, 지시할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시에도 안 들을 사람인데 대통령 지시도 안 듣는 사람이 뭐 한 번 더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청와대도 면이 있지. 만약에 그렇게 지시했다가 안 들으면은 정말 대통령 면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봐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여론을 만들었는데도 안 들으면 그거는 뭐 말 안 들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참. 근데 보훈처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청와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창을 하게 되면 보수단체, 보훈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그러면 또 다른 이념 논란으로 국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 합창을 하고 대신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불러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 보훈단체 반발하시는 분들이 5.18 기념식장에 오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추모 노래는 추모 대상이 듣고 싶은 노래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독립군 후손들한테 독립군가 부르지 말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그 5.18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추모곡 부르는 거를 못 부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북한입니까? 그러니까 보훈단체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시게 하고. 아니, 그분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의 영역이 다른 것이지. 그걸, 보훈처가 나서서 이 노래는 안 돼, 저 노래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모양이 사납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어서 제가 잠깐 좀 질문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긴 침묵을 깨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했겠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라면서 발포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5.18 영령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발언이죠. 그러면 그때 그 총선 군인들이 알아서 쏜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몇백 명이 총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 평범한 군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5.18 직전에 하고 계세요? 그건 예. 말도 안 되는 모독하는 일이다. 아니 왜 그래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가라고 되질문을 했더니 내가 보안사령관이었지만 그냥 정보 수사 책임자일 뿐 청와대를 누르고 발포 명령까지 내릴 위치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서울에 있던 전두환 그 양반이 뭐 직접 몇 중대 몇 소대 총쏴 이렇게 직접 지시는 안 했겠죠. 그건 현장에서 했겠죠. 그러나 유사시에는 발표에 좋다는 정도의 그 말하자면 허락을 하고 군인들을 내보냈으니까 밑에서 현장 상황 판단해서 현지 지휘관들이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렇게 면피하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란죄로 처벌받으신 양반이 지금 와서 또 무슨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하는 게 옳지 이렇게 면피성 해명을 내놓는 게 옳지 못하단 말씀이신데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광주에 내려가서 뭘 하라고요? 이렇게 반문만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양반 그분 얘기 그만하시죠. 저거 화나니까. 예. 정말 5.18 앞두고 그분들은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들 상처 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우상호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만났습니다.